1792년 조선 정조 16년 멈추시오. 들여보낼 수 없소. 길을 비키시오. 비켜줄 수 없소. 길을 비키시오. 걸어가시오. 그들이 왕에게 전달하려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황소입니다. 당시 왕인 들종에게 올린 황소입니다. 나라에서 잘못한 게 있다 되면 그는 개인이 올리는 소지만은 10,000명이 집단 올리면 거의 만인소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만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리적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보다는 모두라는. 일단 상소가 올라가면 심한 경우는 죽을 수도 있죠.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정국가 조선. 그 시대에 올려진 만인소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민주적 공론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영남 유생 만여 명이 뜻을 모아 올린 첫 번째 만인소. 사도세자 신원 만인소는 대략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 생각에 슬퍼서라고 해석하도록 쓴 것이었습니다. 관직에 몸을 담고 있지 않은 지역의 유생이라도 나라에 중차대한 일이 생기면 회의를 통해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각 지역의 서원과 향교의 통문으로 전달하면 지역 문중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여 상소를 작성하는 아주 조직적이고 민주적인 체계였습니다. 윤 4월 23일 통문을 받고 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30여 명의 영남 유생 대표들은 상소문을 쓰기 위해 반촌의 사현사동, 지금의 명륜동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상소운동본부인 소청을 마련하고 소청에 다양한 업무를 분담할 제소, 사소, 장의, 관행, 소색, 도청, 유사라는 직위를 두었고 상소운동을 이끌어갈 우두머리, 즉 소두까지 선출했습니다. 소두 선출 과정은 지금의 투표 방식과 흡사합니다. 학식과 성품을 고려해 충분한 회의를 거친 끝에 평소 존경받는 유생 3명 정도가 후보로 선거됩니다. 소수 권점의 후보자 이름 밑에 점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들은 모두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조 16년 윤 4월 27일 완성된 상소문을 왕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영남 유생 만여 명의 서명을 이어붙인 만인소. 결연한 의지를 담아 붉은 괴짝에 넣고 붉은 보자기로 감싸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에 반촌에서 출발한 영남 유생들은 진시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돈화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멈추시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수문장이 뜻밖의 사유를 들어 입장을 막은 겁니다. 근실이 없다면 들여보낼 수 없소. 오늘의 이 거사는 비록 유생들의 상소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합동을 올리는 상소이기 때문에 근실의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1만 명이 상소에 연명하였는데 어찌 근실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소를 올릴 수 없다는 말입니까? 길을 비키시오. 비켜줄 수 없소. 근실이란 상소의 남발을 막기 위해 성균관이 사전 열람 후 내주는 허가인데요. 이를 빌미로 돈화문 출입을 막은 겁니다. 소두는 누구입니까? 내가 소두 이우요. 소두는 숭정원으로 들어와 소장을 읽으시오. 모든 유생과 진신들도 함께 입시하라 명이 내려졌소이다.
보통은 상소를 올리면 근실의 유무를 확인한 후 승정원에서 왕에게 전달하고 상소를 검토한 왕은 문서로 비답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조가 만인소를 직접 듣겠다고 한 것이죠. 파격이었습니다. 조선의 임금 정조는 일개 선비들을 친히 접견했습니다. 그대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천리길을 달려와 너희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을 모두 쏟아내니 그대들의 뜻을 얼굴을 보고 직접 듣기 위해 이렇게 불렀노라. 소두는 상소문을 읽거라. 길이 100m에 달하는 만인소가 정조 앞에 펼쳐졌습니다. 오랫동안 변방에 밀려나 있었던 영남 유생 만여 명의 뜻이 정조에게 직접 전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발을 싸매고 조령을 넘어 피를 쏟는 마음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이 우는 만인소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모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왕이신 영조와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벽파의 간악한 무리들로 인해 원청하게 죽었으니 이에 사도세자를 추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정조의 눈물은 아마도 왕이 아닌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으로서 흘리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천리길 고개를 넘어 물을 건너 대궐에 호소했는데 정조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영남 유생들에게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며남 이우는 큰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가학을 배웠으나 과거 공부에는 뜻을 접고 학문에 전념한 명망 있는 유학자였습니다. 성품 또한 과단성이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정의로운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인소에 참여한 이후 그의 노년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